네, 어려운 시장 흐름 이어졌지만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수출 지표들도 이제 펀더멘탈 긍정적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뒷받침해 줬는데요. 우리 또 미국 시장은 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장에서는요, 히토류, 2차 전지, 소재, 의료 AI, 폴더블 폰, 카메라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요. 해운, 리츠, 초전도체, 보험주는 좀 약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에서 종목 이야기 해주실 분 이쓰리 스탁솔루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경이 딱 스마트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리뷰부터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 사이 보니까 위메이드의 시간외에서 알려주셨는데 목표가 6만 원을 그 다음 날 터치를 하고 지금까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그 목표가가 6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6만 원을 터치하고 조금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절반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수급 자체가 조금 테마별로 옮겨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이런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적인 어떤 호재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또 비트코인 가격대가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보다는 추가적으로 한 5만 원대까지 좀 밀렸을 때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방송을 보고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절반 매도 정도는 조금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은 위메이드 쪽에서는 별로 없을까요? 네,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제 신작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네. 또 반응이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지스타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꼭 위메이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게임 업계 자체의 어떤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장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에서는 호실적에 움직인 종목이 다수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택솔은 9.89%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특히나 영업이익이 두 자릿대 급증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선내화도 호실적에 9.83% 올랐고요. 아우딘퓨처스는 9.81% 오름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흑자 전환한 점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이젝랜드는 9.12%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신규 상장 이틀째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8.23% 오름세로 마쳤는데요. 삼성의 AI인 가우스가 타이젠과 연동해서 올디바이스 AI를 추진한다고 하죠. 이 소식에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시간외에서도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 시간 외의 움직임들 나타났고 신규 상장주들이 여전히 지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조선내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어제 시간외에 또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초에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들을 좀 봤더니 이런 최대 주주 변경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이제 급등을 했던 모습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사실 수급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CR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지주사가 됐고요. 네. 조선내화는 이제 재상장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주당 또 이제 29,100원대로
네, 또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주식 어떤 공개 매수가 있었네요. 네, 공개 매수가 이제 또 이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제 매수한 가격대보다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결국에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최근에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업황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 또 포스코 케미칼과 또 이제 그 양극재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또 분류가 되었던 그런 이제 주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사실 4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좀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업황 회복은 생각보다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봤을 때 조선내화 역시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입을 한다면 그러면 상방은 어느 정도 열어두고 들어가야 네, 될까요? 우선은 좀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전 매물대 근처인 한 35,000원대까지 짧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조금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매수가는 한 29,600원 이하대에서 어제 시간의 종가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24,000원 이하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내화 저희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6,255억 원 순매수에 나섰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81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어떤 종목 담았는지 외국인 기관 수급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GPU 서버 운영에 관련해서 37% 줄이는 냉각 기술의 검증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J ENM 2거래일 연속 보고 있는데요. 내년 티빙은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성공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비용 증가, 이 성수기 효과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현대퓨처넷의 경우에는 고도화 계획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에는 견조한 수요에도 운임 조정이 이어진다는 점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의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성장의 수주 모멘텀까지 보유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외풍에도 견고할 본업을 자랑하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선된 환율에 따라서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기아 볼 수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수인데 북미 시장 내의 재고 하락에 따른 인센티브 하락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요. 수익성 개선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목감기가 기승입니다. 대표님도 목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저희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CJ ENM 오늘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장기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뭐 장기간은 하락을 했는데 정말 크게 보면은 거의 뭐 10년 이상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사실상 뭐 문제를 좀 보게 되면은 현금 흐름 문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은 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요, 그 영업 활동 현금 흐름보다 한 2배 정도 이제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투자금 대비 사실 그 영업이익이 이제 낮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저조했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순이익 부분에서 적자가 계속해서 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좀 이제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생기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또 2분기 만에 또 이제
흑자 전환을 또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턴 어라운드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024년도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도약을 이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OTT 플랫폼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티빙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경쟁 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넷플릭스를 필두로 티빙, 왓챠 등등 이제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사실 구독자 수를 뺏고 늘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됐었는데 티빙도 역시 이것을 좀 피해가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컨텐츠 역량을 좀 강화를 하게 되면서 일단 영업 손실폭을 계속해서 좀 줄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봤을 때 한 400만 명 또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까지 봤을 때는 또 한 490만 명 정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내년 말쯤에는 이미 뭐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들려오고 있는 만큼 상황이 지금 점진적으로 또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구독료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OTT 구독료를 또 올리려고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구독료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선두 기업이 올리게 되면은 그 밑에 기업들도 다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티빙 역시도 이번 12월부터 각각 또 한 20% 가량 또 올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또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은 어제 이제 69,700원대에 마감이 됐는데 69,700원 이하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적정 주가는 한 9만 원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ENM 사업부가 보니까 이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이제 흑전을 한 것이고 영화 드라마는 여전히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턴어라운드 확인해 가야 되는 이 구간에 놓여 있는 CJ ENM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수급 들어온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좀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좀 하락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좀 2차 전지 쪽과 비교를 해보면은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특히 이제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이제 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편인데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무려 270%나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는데 사실 주가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의아한 부분인데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가 이런 주가의 어떤 악영향으로 좀 단기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과 완성차 업체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여전히 2차 전지는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PER이 한 3배,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직도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완성차 업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국내라든지 북미 상관없이 뭐 SUV 차량 중심으로 판매량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라든지 포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금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들이 생산량을 좀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어쩌면 좀 기회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 주도형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원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환율에 대한 수혜를 4분기까지 또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액 증가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수익성까지 좀 겸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갈수록 더 부각되고 있는 기아입니다.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가격은 이제 어제 또 78,200원에 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종가 이하로 조금 내려오면은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분인데 9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 목표가 9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이제 CJ 프레시웨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대낙폭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식음료 업종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식품 업종의 평균 PER을 보게 되면 네. 한 31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다만 이제 이 프레시웨이의 어떤 개별적인 펄을 보게 되면은 현재 5.5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업종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동종업계인 뭐 SPC 삼립 그리고 오리온홀딩스와 좀 비교를 해봐도 거의 다 지금 퍼가 두 자릿대 이제 숫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도 가장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식음료 업종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다 같이 지금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사실상 가장 높은 게 이 프레시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외식 산업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레시웨이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이제 기저 효과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외식 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다르게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자본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원재료 값이 계속해서 좀 오르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거래처를 확대를 하면서 수익 상방을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거래처 확대는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지금 호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단체 급식이라든지 이런 식자재 유통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전망이 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식자재 유통 시장 규모가 2015년에 한 37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까지는 무려 한 50조 원을 또 돌파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뭐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이제 단체 급식 쪽이나 뭐 이런 식자재 유통에 대한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고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생각보다는 둔화가 좀 되고 있지만 추후에 이제 경기 회복이 된다면은 실적 개선은 더욱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음료 업종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하나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낙폭과대주 이렇게 하나하나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 매력 돋보이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자, CJ 프레시웨이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제 그 매수가는 항상 종가 이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500원 이하로 눌릴 때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적정 주가는 최소한 3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J 프레시웨이 뭐 IB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세상에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조선내화, CJ ENM, 기아 이어서 오늘장 관심주로 CJ 프레시웨이까지 투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 챙겨주신 이슬희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